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국이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 조적조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게 조적조인데요. 이재명 역시 이재명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비춰 어떻게 해석될지, 향후 재판 결과와 이재명의 행보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이 원칙은 수차례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현재 상황과 겹치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27일 한 페이스북 영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과거에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이죠. 당시 이재명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하고 헌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감옥에 가야 된다 라고 강도 높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이때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과거 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특가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정치 탄압이자 조작 수사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그의 과거 발언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비춰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향후 재판 결과와 이재명의 행보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재명 본인이 말이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말이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도 아닌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안 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안 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재명의 발언, 과거 발언, 이것이 지금 또 해자가 되면서 알려지면서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정말 분통 터지는 것이, 이재명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참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이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아들이 6월 14일 오늘 아주 삼천각이라는 데서, 좋은 데서 또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그 주위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야, 참 대통령 아들이니까 젓가락 발언을 했든, 과거에 도박을 했든, 과거에 성폭력성 발언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또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참
위화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야말로 개차반 노릇을 했든 아니면 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든 어찌든 간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니까 완전히 희망찬란한 결혼식을 한다. 뭐 경찰들이 쫙 깔리고 그다음에 뭐 경찰 버스로 또 주위를 가다 진공센터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뭐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 또 갔다 그러는데 글쎄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초청을 받았다라고 지금 일각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뭐 정말 뭐 이재명 아들 대통령 아들로서 결혼식을 하니 이거 참 얼마나 뭐 삐까뻔쩍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도 사실은 말이죠. 만약에 대통령만 안 됐더라면 지금 모든 국회의원직 다 떨려나고 모든 거 떨려나고 비상권 잃고 좀 있으면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상태였는데 저렇게 지금 뭐 부활을 했는지 저게 뭐 부활이 아니라 좀 뭐 죽지도 않았으니까 뭐 부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 뭐 강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시가 돼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참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속이 지금 까맣게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천각에서 말이죠. 아니 근데 신고한 그 재산이 이동훈은 300만 원 몇백만 원 신고했다는데 돈이 어디서 그렇게 희망찬란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증여를 했다는 거야? 그럼 증여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뭐 처갓집에서 냅니까? 처갓집이 뭐 대전인데 유통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숙명여대를 나왔다 며느리가. 그리고 뭐 김혜경이 성악가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도 뭐 숙대 성악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결혼식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결혼식이 언제 잡힌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12.3 계엄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이게 6월 14일 잡혔으니까 그렇다고 작년에 잡히진 않았을 거고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다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이게 지금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고 하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야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아들은 저렇게 희망찬란한 결혼식을 하고 정말 이재명은 또 삐까뻔쩍한데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정상적인 거냐 이게 지금 이재명은 과거에 자기도 대통령도 자기가 발언한 거야. 이재명 발언이 과거에 뭐라고 발언했다고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된다 그랬는데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도 되기 전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감옥 안 가고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저렇게 자기 아들 결혼식장에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감옥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결혼이야 일륜지 대사니까 뭐 이동호가 어떻게 했든 간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해서 지금 그렇게 삼천각에서 결혼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 지금 삐까뻔쩍하게 하고 뭐 그 주위에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타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TV입니다.